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상가와 빌딩에 관한 상식인데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상식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히 아시면 부동산을 선택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 계약들을 하시는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아셔야만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FP 저널에 김태헌 CFP가 기고한 내용 중에서 상가와 빌딩에 관한 부동산 상식, 그 중에서도 대항력을 갖는 것,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이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단지 내가 대항력을 갖췄느냐,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가느냐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로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요. 소재지, 용도,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나 승강기 정화조와 같은 어떤 시설들, 그리고 사용 승인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는 누가 소유주인지, 그리고 제한 물건이 되어 있는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또는 공매 개시 결정 내용들의 확인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권리가 변동할 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서요, 등기부 등본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 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 확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상가임대차 계약은요, 월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요. 임대차 기간은 이 보호법에서는 최소 1년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2년 이상을 설정해서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월 임대료 미납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10개월이나 1년 정도의 월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예치금으로 미리 받아 놓게 되는데, 이게 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임차 사용료 외에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회수가 가능한지, 만약에 회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장치를 해놔야 회수가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상가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증금,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고 관리비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관리비는 빼고요. 월세 100만 원, 대략 월 임대료 10개월분을 보증금에 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또는 월 임대료 12개월분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기도 하고요. 관리비는 별도로 2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리고 월 임대료 20개월분을 받는 곳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9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관리비는 역시 별도고요.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한 뒤에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 좀 보자면, 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증금이 다 완납이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후 임차 공간 사용과 수익에 대한 권리는요, 인도일이나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임차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이중계약이나 법적 다툼 사유를 들어서 임차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이 대항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대항력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법률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역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인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임차 공간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건물의 인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이 두 가지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 요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건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항 요건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 더 대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요.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임대인, 상가 임대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경락인이 매입하게 되는데요. 경락인 낙찰 금액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들보다 늦게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라는 건 뭐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건데요.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경매 또는 공매 배당 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배당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상가 건물이 소재하는 곳, 관할세무서에서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밖의 신청사항이라는 부분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가 있죠.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청 구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느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따르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가 체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쵸? 바로 그럴 때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로부터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변제권의 권리는 바로 경락인, 그 경매를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 바로 경락인인 양수인에게 건물이 인도되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대항력은 두 가지입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산보증금이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먼저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한마디로 배당 순위가 늦더라도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금액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일 우선순위로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 금액들을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것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은 1,900만 원까지입니다. 광역시는 3,8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 1,300만 원까지고요. 이런 각 지역마다 환산보증금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 이내에 있을 때 활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환산보증금이 바로 이런 기준금액을 초과해버리면 확정일자와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대항력, 확정일자, 그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혹시 임대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또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초반에 이렇게 자영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들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모은 재산들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계시다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